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속 서울신문입니다. 요즘 모든 미디어의 눈과 귀는 대통령 당선인에게 쏠려 있습니다. 대부분 신문과 방송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일거수일투족을 크게 다루고 있는데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대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로 첫 단추를 꿰서 시작부터 적잖은 실망도 안겼는데요. SNS에서도 당선인의 인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톡톡 SNS에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SNS에 나타난 목소리를 통해 한 주일 동안 뉴스의 흐름을 짚어보는 톡톡 SNS입니다. 이번 주에는 대선 이후의 정치권 동향 등이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18대 대선이 끝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인사와 민주당 내분 등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박 당선인이 인수위 수석대변인의 윤창중 전 칼럼스상 대표를 임명하면서 민주당이 철회를 요청한 데 이어 SNS도 들끓었습니다. 윤창중은 전문성은 물론이고 이념적으로 편향된 성격으로 국민 대통합은커녕 국민을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기에 충분한 자질을 가진 인물입니다. 말의 품격이 곧 신뢰인데 막장 수준이군요. 언론인으로서 객관적 시각, 균형 감각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라는 등의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박근혜의 윤창중 대변인 임명은 이명박처럼 종북 좌파들의 촛불난동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라는 등 옹호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편 김경재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김중태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표출됐습니다. 민주당에서 흘러나오는 잡음도 이슈가 됐는데요.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혼란과 문재인 전 대선 후보의 의원직 사퇴 공방 등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번 48%의 선택은 민주당은 싫은데 문재인은 좋다라는 사람이 대다수일 겁니다. 민주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48%마저 등을 돌릴 것이 뻔합니다. 지금 국민이 많이 아프다. 국회의사당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지 말고 당장 현장으로 달려가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해줘라는 등 경고와 조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SNS에서는 대선 투표의 수검표 요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수검표는 선거법에 의해 꼭 수행해야 할 절차다. 전자분류기는 보조수단이다. 수검을 거부하는 선관위의 태도가 더 의심스럽다.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자진해서 수검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는 등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비정규직 파업 참가 노동자가 잇따라 자살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돼야 이 나라가 서민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될까요?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 생에선 기회는 평등하고 가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에서 태어나셔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파업 노동자 여러분들의 비관 자살이 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든 누구든 이들의 자살만은 막아야 합니다라는 등 애도와 대책 촉구가 이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정봉조 전 의원 만기 출소, 선거법상 사후 매수죄 합헌 결정, 여수 우체국 금고털이 현직 경찰관 공모, 8주 성폭행 피의자 검거 등도 SNS에 이슈가 됐습니다. 전국에 한파가 몰아치면서 동상 환자들이 늘고 있다고 하죠. 특히 군인들이 가장 위험하다는데요. 철저한 대비와 대책이 있어야겠습니다. 톡톡 SNS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남녀 수천 명이 비슷한 색상의 옷을 입고 한 공간에 모였습니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있었던 솔로 대첩인데요. 여자보다 남자가 많고 남자보다 비둘기가 훨씬 더 많았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었죠. 현장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성민수 PD가 전합니다. 8살 때 근육마비로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오지석 씨. 장애인도 일반인처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특별한 외출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관심이 있어서요. 관심을 갖다가 이렇게 참가하게 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는 솔로 대첩이라는 젊은이들만의 행사가 열렸습니다. 경찰 추산 남녀 3,500명이 모였다는 이 행사는 어떻게 되었으며 무엇을 남겼을까요?
글쎄요,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번잡했는데요. 일단 온 거 자체가 기쁘고요.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되게 사람들도 많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미리 정해진 약속대로 남성은 하얀색, 여성은 빨간색으로 옷을 치장하고 밝은 표정으로 인연을 찾아 나섭니다. 안전을 고려해서 경찰 병력 400여 명이 배치됐고 연예인도 참석해 안전을 당부합니다. 절대 사고 없이 여러분 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잖아요. 뛰지 말고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제발 보여주셔야 됩니다.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고 손난로도 써보지만 혹독한 추위는 자꾸 몸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하지만 혹시 다가올 인연을 위해 좀처럼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이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여한 젊은이들입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과 같이 SNS를 통해 행사에 참여한 인원들로 행사장은 부쩍거립니다. 이번 행사는 한 대학생의 다소 엉뚱한 발상으로 시작돼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저희 슬로건은 그겁니다. 얼굴 보지 말고 능력 보지 말고 일단 만나서 차나 한잔 나누면서 좀 감성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이번 행사는 젊은이들이 스스로 마련한 유쾌한 축제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문제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준비 단계부터 공원 대여 문제 등으로 실랑이를 벌인 데다 미숙한 진행으로 참가자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구나 참여한 남녀 비율이 8대2로 불균형을 보여 당초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어떤 적발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진행 과정들을 보여줬는데 결국은 좀 더 그 여론을 좀 공론화하고 세심한 어떤 준비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놀이 문화들을 충분히 이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젊음의 활기를 확인하는 새로운 개념의 잔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SNS의 유령만 확인한 반쪽짜리 행사였다는 평가가 엇갈린 가운데 솔로 대첩은 막을 내렸습니다. 문제점을 딛고 SNS를 통한 새로운 대중문화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서울신문 성민수입니다. 공부에 지친 학생들에게 달콤한 휴식을 주는 겨울방학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방학에도 학원을 오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거에는 어떤 방학을 보냈을까요?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겨울방학의 모습을 박홍규 PD가 소개합니다. 국가기록원이 겨울방학 추억과 관련한 영상 기록물을 나라기록 포털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기록물은 1950년에서 90년대까지 겨울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다양한 모습들로 동영상 12건, 사진 13건 등 총 25건입니다. 12월 20일부터 즐거운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방학하면 방학식 모습을 빠뜨릴 수 없는데요. 1980년대 초 겨울방학을 맞아 환호성을 지르며 운동장과 교문 밖으로 뛰어나오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과거 학생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가정과 사회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겨울철 놀이 관련 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1963년 영하의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얼어붙은 논에서 썰매와 스케이트를 타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같은 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린 전국 남녀 학생 스케이팅 대회를 담은 영상도 눈길을 끕니다. 꼬마 스케이터들은 멋진 폼을 그려가며 신나게 질주, 놀랄만한 솜씨를 보여주었는데 다양한 여가 문화 활동을 통해 방학을 뜻깊게 보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일선 장병 위문차 군부대를 찾기도 하고 가만히 짜기, 문패 달아주기, 마을회관 보수 등 대학생들의 농촌 봉사활동과 박물관, 미술관 강좌 참여 등 다양한 문화활동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영하 10도 이하의 추운 날씨인데도 서울의 정독도서관을 비롯한 각 도서관에는 학생들이 새벽부터 찾아와 공부에 열중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겨울방학 중에도 도서관을 가득 메우고 공부에 열중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서울신문 박홍규입니다. 서울의 명소를 찾아가는 비지트 서울. 이번에는 평창동 미술관 거리를 가봤습니다. 한적한 거리를 걸으면서 다양한 건축 디자인과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데요. 이호준 선임 기자와 함께 가보시죠.
찬바람이 옷깃을 헤치는 겨울, 춥다고 집안에서 웅크리고만 계십니까? 주변을 둘러보면 이 계절에도 찾아가 볼 만한 곳은 많이 있습니다. 평창동 미술관 거리도 그런 곳 중 하나인데요. 한적한 길을 걸으며 다양한 건축 디자인과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서울 속 문화의 거리로 안내하겠습니다. 평창동 미술관 거리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습니다. 오늘은 눈이 내려서 더욱 운치가 있습니다. 웅장한 주택들 사이로 제법 넓은 길이 나 있는데요. 경사가 좀 가파른 언덕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곳곳에서 미술관 간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택들이 개성 있는 외관을 자랑하는 데다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서 이국 땅에 들어선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미술관 거리를 탐색해 보겠습니다. 걷는 내내 가나 아트센터, 토탈 미술관, 키미아트 등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 미술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미술관마다 개성을 살려 독특한 외양을 자랑합니다. 연말이라 전시회를 열고 있는 미술관은 그리 많지 않지만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평창동에는 미술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곳곳에 박물관과 문학관 등이 있어서 다양한 문화의 향취를 즐길 수 있습니다. 먼저 영인문학관이라는 간판을 따라 들어가 볼까요? 이 문학관은 1969년 이어령 선생이 설립한 한국문학연구소에서 태동한 문학박물관입니다. 40년 가까이 문학 관련 자료들을 수집해서 2001년 영인문학관으로 개관한 뒤 매년 두세 차례의 기획전을 엽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글을 담는 반지꼴이라는 기획전 안내가 눈에 띕니다. 1920년대 초에 나혜석에서 박경리까지 망라하는 여류 문인전입니다. 전시회는 9월 14일 시작해서 11월 3일에 끝났지만 아직 전시 품목들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김일엽, 나혜석, 모윤속, 최정희, 노천명, 한무숙.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여류 작가들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작가별로 전시되어 있는 저서는 물론 신문기사, 스크랩, 자필원고, 초상화 등을 통해 그들의 생애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들이 쓰던 만년필, 돋보기 등의 유품과 젊은 시절의 사진을 보고 있으면 남다른 감회로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합니다. 지하 1층에는 제2전시실이 있는데요. 맨 먼저 눈에 띄는 건 김동리 방입니다. 고인이 생전에 쓰던 화로, 상, 붓과 그가 쓴 글씨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도 주로 여류 작가들이 쓰던 물건 등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한무숙, 박경리 등이 입던 옷도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심지어 작가가 쓰던 고무신이나 통장, 식칼까지 전시되어 있습니다. 영인문학관에서 나와 큰 길 건너편에 있는 화정박물관을 찾아가 봅니다. 설립자인 화정 한광호 박사가 40여 년 동안 수집한 한국, 티베트, 중국, 일본 등 아시아의 미술 작품들을 소장한 곳입니다. 특히 이 박물관은 많은 탕카를 소장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탕카란 표구하여 걸 수 있는 티베트 불교 회화를 일컫는 것으로 티베트 불교 문화유산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침 화정박물관에서는 내년 3월 17일까지 티베트 유산 특별전을 열고 있습니다. 1, 2층 전시실을 가득 채우다시피 한 탕카 하나하나는 무척 강렬하면서도 섬세해서 한국이나 중국, 일본의 불교 문화와 차별되는 독창적 예술 체계를 보여줍니다. 소재나 채색 표현 방식은 물론 인물의 묘사도 무척 독특합니다. 또 중간중간에 전시된 지금강불, 쫑까빠, 미륵보살 등 금동보살들도 섬세한 묘사로 감탄을 자아냅니다. 이 밖에도 현겁경, 팔천송 반야경 등의 경전, 티베트의 불교 문화 중에 널리 알려져 있는 티베트 사자에서와 관련된 내용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 문화의 향기에 취한 채 제2전시실에서 걸어나오다 맞은편에서 열리고 있는 운보 김기창전을 만났습니다. 지난 2001년 88세로 별세한 운보 김기창, 그의 예술 세계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지요.
바보산소, 바보화조 등은 언제 봐도 정감 있고 익살스러워 쉽사리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면 곳곳에서 문화의 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 평창동 미술의 거리. 추위도 이길 겸 나들이 한번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신문 이호준입니다. (201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계획을 준비할 때죠. 최근 나오는 새해 소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대다수 직장인들은 이직과 승진, 연봉 인상 등을 손에 꼽는다고 합니다. 전 모두가 행복한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너무 큰 희망인가요? 오늘 TV 속 서울신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새해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